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이자 융합인지학부 학부장이신 안녕하세요. 정재승 교수님을 반갑습니다. 모셨습니다. 챗 GPT에 대해서도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제 느껴져요.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이 승부가 어떻게 끝날지를 난 문과야. 우리는 뭘 해야 되나.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혁명은 정말 원 없이 사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신한은행 오원영입니다. 이지은입니다.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통해 폭넓은 시각으로 현재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쩐썰인. 회를 거듭할수록 쩐썰인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오늘 모실 분이 네. 사실 올해 초에 이 쩐썰인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섭외했던 분이에요. 아. 이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진짜 모시기 힘든 분인데 이제서야 모셨습니다. 그만큼 쩐썰 인사이트가 탁월하신 분이겠네요. 그렇죠. 말이 필요 없죠. 최근에 이제 AI 시장이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?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면 무조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이자 융합인지학부 학부장이신 정재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. 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정재승입니다. 사실 신한은행은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.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막 먼저 도입하고 네, 그렇습니다.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꼭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, 네네. 예, 강연도 듣고 자문도 받으시고 하면서 와 굉장히 혁신이 잘 일어나고 있는 은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유튜브 올 때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. 오건영 선생님 팬이기도 하고 아유, 독자이기도 감사합니다. 합니다. 아유, 네, 아유, 네. 아유. 오늘 쩐썰리는 특별하게 1, 2부로 나눠서 가려고 하는데 1부가 인공지능 시장의 흐름, 그 다음에 2부를 뇌과학과 투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웃자르듯이 나눠서 해도 괜찮을까요? 되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. 아. 환상적인 배분입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한번 얘기 나눠보죠. 예,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네. 전 세계 시장의 화두인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최근에 그 CES를 한번 다녀오셨잖아요. 네. 올해 CES를 가시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, 그리고 네. 과거의 CES와 올해의 CES의 어떤 차이점들이 네. 뭐가 있었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. 지난 15년 사이에 CES가 이제 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. 네네. 그 이전에는 정말 가전제품 박람회였다면 최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뭐 스마트 홈부터 스마트 네. 시티까지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였다면 올해는 뭐 인공지능이 들어갔어요. 뭐 어디도 자랑하지 않고요. 너무 네네. 당연하고 돈을 버는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는 CES였습니다. 그러면 조금 더 따끈따끈한 얘기로 네. 최근에 보면 이제 챗 GPT 4.5가 발표가 됐지 맞죠. 않습니까? 네. 실제 그걸 보신 저 교수님의 느낌은 어떠신지?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면서 영화 허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예. 빨리빨리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답도 하고 생각도 얘기해 주는데 이건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제 느껴져요. 정말로 내 마음을 보듬어주는 인공지능 형태로 사귈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올 것 같습니다. 그럼 사실상 이거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이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특이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네.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왜 튜링 테스트라는 거 네. 들어보셨죠? 네네. 두 방이 있어요. 한 방에는 진짜 사람이 있고요. 또 한 방에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. 제가 대화를 해보면서 어느 방에 사람이 있고 어느 방에 인공지능이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. 여긴 사람이 있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면 그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고 걔는 이제 사람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어떤 인공지능이 사람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첫째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. 또 하나는 와 미적분을 엄청 잘 푸네. 이건 사람 수준이네. 그림을 너무 잘 그리네. 사람 수준이네. 이런 게 아니라 말을 해보고 사람 같으면 사람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철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해보고 네. 말이 잘 통하면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. 네네. 막상 여러분이 인공지능이더라도 실제로 얘 뇌를 열어보고 네. 컴퓨터를 뜯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. 그냥 말로만 우리가
그걸 판단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네네. 내 남자친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, 얼굴 표정으로밖에 알 수 없잖아요. 네. 진실을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챗 GPT에 대해서도 얘가 진짜로 감정이 있냐, 진짜로 의식이 있냐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이 정도면 의식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날이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인공지능이 진짜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네. 저는 이걸 또 투자하고 좀 연관을 시켜서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은행 채널 답네요. 아,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이 인공지능의 열풍이 투자 세계에서도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? 엄청나죠. 예, 물론 그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참 어렵겠지만 네. 향후에도 이런 투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더 유망할 것인지 과학자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어떨지 한번 여쭤봅니다.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한동안은 그냥 관전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AI 투자 열풍의 시작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. 오픈 AI에 지금 10억 달러, 거의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, 지난 한 1년 만에 한 40조 원이 인공지능, 특히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지금 투자된 거예요. 네.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VC들이 한 게 아니에요. 다 빅테크 회사들이 한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른바 매그니피슨 세븐이라고 하는 7개 회사들이 너도 나도 투자를 지금 해서 이 시장이 너무나 커진 거죠. 그러니까 VC들조차도 엄두가 안 나는 규모의 투자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이 승부가 어떻게 끝날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,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그 밑에 수많은 또 다른 작은 회사들, 연관 회사들, 그런 회사들의 향방도 빅세븐들의 앞으로 향후 전망에 따라서 크게 바뀔 수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관전하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근데 그렇지만 주목은 하셔야 되는. 네. 교수님,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으로 해서 기업과 개인의 관점에서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. 테슬라가 이제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다 큰 확장성을 보일 것이다.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. 그러면 한국 기업들도 이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을 해서 조금 더 큰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뒤늦게 뛰어들자니 너무 큰 판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고 계실 것 같고, 그렇다고 뛰어들지 않자니 이제 완전히 밀려날 것 같은 불안감?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인공지능이 제일 잘 푸는 문제가 결국은 최적화,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거든요. 지금 이 주어진 환경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, 그거를 적용하는 게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서 큰 회사들이 이렇게 대규모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다면 다른 회사들의 내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, 이게 저는 기업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하나의 B2C 서비스처럼 돼서 각각의 분야에서 서비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. 맞습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기업에 대한 말씀도 여쭤봤지만 사실 저희의 관심은 개인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기술 계급의 사회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. 챗 GPT 4.5를 갖다가 잘 쓸 수 있냐 없냐가 하나의 계급이 될 수 있는,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그럼 코딩을 배워야 되냐. 이제 이런 질문을 사실 원초적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코딩을 배우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코딩을 배운다는 거는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걸 온라인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도구를 갖는 거거든요. 그런 도구를 갖는 거는 당연히 너무 좋죠. 그런데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뭐 인공지능 막 떠들고 있는데 난 문과야. 그래서 그거는 내 일은 아니야. 그 문과 있고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. 최소한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수준에서 사고해야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.
그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저거는 저들만의 리그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셨으면 네.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. 네네. 그 2000년대 초에는 이제 인터넷 혁명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공지능 혁명,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. 계속해서 킬러 앱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. 혁명의 시대. 그렇죠.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다음은 뭐냐? 다음 누구나 이제 넥스트 GPT 4, 그쵸. 5를 고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떤 것이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혁명은 항노화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질병을 치료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게 이슈였고요. 네네. 그 다음에는 우아한 노년, 어떻게 네네. 노년의 네. 삶의 질을 높일 거냐, 이제 이런 게 이슈였다면 이제 사람들의 욕망은 어떻게 젊은 몸으로 오래 살까? 여든의 몸으로 100세를 사는 게 아니라 3, 40의 몸으로 어떻게 100세를 살까?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술들은 야, 이러다가 정말 원 없이 사는 거 아니야? 하는 수준의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향후 10년, 20년의 우리 사회 혹은 전 인류의 화두는 롱제베티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좀 공부해 보시다가 몇 년쯤 지났을 때 그럼 테크놀로지가 무르익었을 때 투자의 대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.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탈락. 말도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. 모든 투자자들이 뇌과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투자를 해서 잘 안 됐던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메타도 뭐 애플도 가장 큰 수익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우주 여행이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되게 일찍 투자한 거